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립 채널 윤립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피스트에 이어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많이 늦었죠? 미안합니다. 얼마 전 추석에 나온 나우나 형님이 우리 테스 형을 찾으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더 늘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나우나 형님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열심히 울부짖지만 안타깝게도 소크라테스 형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흔히 테스 형님이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테스 형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은 이 닭입니다. 지인한테 닭을 한 마리 빌렸다는데 그것 좀 마지막으로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유명인의 죽음치고는 시시한 유언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닭 한 마리 빚진 것도 참지 못하는 테스 형의 그런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 형의 사상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반대입니다. 테스 형이라고 하면 보통 훌륭하신 분인데 당연히 민주주의를 찬성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테스 형은 민주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정치, 우민정치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죠. 테스 형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정말 막말로 개나 소나 별의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피스트 비판입니다. 소피스트, 그 중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A라는 사람이 얘는 오리야, 반면에 B라는 사람이 얘는 토끼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프로타고라스 말대로라면 각자에게 보이는 대로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했었죠.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상대적 진리가 가능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상대적 진리라는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상대적이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진리는 언제나 올바른 이치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올바른 이치,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잠깐 다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반대하고 절대적 보편적 진리와 윤리를 주장합니다. 상대주의 윤리와 반대되는 보편주의 윤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은 진리와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진리와 윤리는 바로 이성을 통한 사유, 논리적 추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가 주장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나타나는 신기루나 아니면 빛의 굴절 현상 이런 것들처럼요. 하지만 이성과 논리적 추론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8은 56. 이성을 통해 계산을 하면 이건 언제 어디서나 똑같죠. 세 번째는 지덕일치입니다. 덕은 곧 지식이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덕이란 말은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할 때 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위가 자신의 기능인 물건들을 잘 자를 때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덕은 뭘까요? 테스 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이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잘 발휘해서 최선의 삶에 대한 보편적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덕은 곧 지식이다. 이렇게 지덕일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행합일입니다. 지식, 즉 알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테스형과 제자의 가상대화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사람들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테스형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선을 모르기 때문일세. 자, 여기서 한 가지 나옵니다. 악행의 원인은 바로 무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테스형에게 악행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악행의 비자발성, 나쁜 짓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다. 자, 어쨌든 다시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는데도 하지 않았는데요. 테스 형님이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말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세. 자네는 피상적으로만 하는 것일세. 자,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을 통해 이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 중금속과 해로운 물질이 많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담배를 왜 피는 걸까요? 테스형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 어렴풋이는 알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실천으로 갈 정도로, 뼈에 새겨질 정도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설마 나한테까지 안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알게 그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윤리적 주지주의. 한자로 주인주, 알지자입니다. 윤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테스형은 전형적인 윤리적 주지주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덕복 합일입니다. 지식과 덕, 행복은 하나라는 건데요. 테스형에게 행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신,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그리고 악행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계속하면 정신이 병든다,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아예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덕,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과 윤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테스형에 의하면 아는 사람은 무조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행합일이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일부러 안 하진 않겠죠.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면서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덕, 행복은 결국 하나다. 지덕복 합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답법입니다. 테스형의 진리 인식 방법인데요. 혼자 공부를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과 계속 질문을 합니다. 혹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기들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걔네들은 무한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은 비가 오는 게 궁금하면 비가 왜 오냐, 구름은 뭐냐, 구름은 왜 생기냐, 빗방울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알려주다가도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테스형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답변이 서로 말이 안 맞게 돼서 모순을 이끌어내거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겠죠. 아까 악행의 원인이 무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본인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도록, 진리 추구의 첫걸음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문답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훈아 형님이 아무리 테스 형 이러면서 물어봐도 테스 형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스 형은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